안녕하세요. 그 인테리어는 이제 끝났고 제가 그 견적서랑 결산 내역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추석 전에 견적을 이제 다 그 각 파트별로 제가 견적을 받아서 그 이제 우리 뭐 이제는 뭐 후배라고 얘기하죠. 후배한테 그 견적을 보낸 내역이 뭐냐면 일단 목수팀이 견적을 733만 4,900원 4천원을 견적을 넣습니다. 그래갖고 그렇게 넣었었고 거기에 이제 인건비가 540만 원 정도 되고 자재비가 한 19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견적을 넣었었고 철거는 318만 원. 여기 1층이라서 철거 비용이 조금 작습니다. 보통 아파트 전체 다 이렇게 철거하게 되면 이게 만일에 2층이나 3층 뭐 2층 이상부터는 무조건 장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 사들이 차가 들어가든 뭐가 들어가든 또 거기서 받아갖고 또 실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인부도 또 들어가고 장비가 들어가는데 1층이라서 요건 조금 다른 철거 현장보다는 좀 비용이 작게 나왔고, 물론 철거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아주 작게 철거하면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드는데 이렇게 이번 현장 같이 가벽도 좀 쳐야 되고 창호도 다 뜯어내야 되고 뭐 방범창 같은 거 이상한 것도 다 뜯어내야 되고 하길래 문도 다 뜯어내야 되고 문턱도 뜯어내야 되고 되게 일이 많아서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화장실 2개 그리고 주방 타일 이렇게 해보면 재료비가 한 타일하고 그 도기하고 해가지고 한 300, 한 4, 50만 원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보통 보면 본드 그 아덱스 것을 보면 한 50에서 60만 원 사이에 나오거든요. 이번에는 한 60 얼마가 나왔어요. 본드가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그게 보통 한 400만 원 좀 나오죠. 재료비가 이렇게. 그리고 시공비가 보통 이때까지 보면 한 270 정도 나가지고 이렇게 넣어놨는데 처음에 우리가 그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상 한개 가져와 볼까요? 이렇게 영상 보시면 요 입구가 되게 좁습니다. 요 중문 사이가. 그래가지고 여기가 70cm 밖에 안 나와요. 요 폭이. 여기 신발장도 되게 답답하고 지금 이게 오즈모 포켓 3로 찍은 건데 그게 20mm 하각이라서 되게 감각이거든요. 근데도 되게 좁아요. 이게 요 라인도 좁고 해갖고 그 후배 그 재수 씨가 이걸 어떻게 해달라고 그랬었냐 하면 자기들은 신발이 되게 많다고 신발장을 좀 확보를 해야 된다고, 신발장 공간을. 그리고 이 중문이 너무 좁다 답답하다, 그리고 안에도 너무 답답하다, 그래서 답답한 걸 좀 태워달라. 그리고 또 하나 그 저한테 좀 바랬던 게 뭐냐 하면 자기가 어떤 일적인 문제 때문에 옷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연주자다 보니까 연주자가 있고 공연 예술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그 옷이 되게 많은데 그 옷을 보고 하나 드레스룸이 필요하다. 근데 옛날 38년 전 아파트가 뭐 팬트리 공간이 있지도 않았을 뿐더러 드레스룸이라는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 드레스 공간이랑 요 신발장 공간을 확보하고 요 입구를 좀 넓혀야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철거할 때 요 신발장을 너무 작으니까 어떻게 했었냐면 요 부분 신발장을 이까지 당겨 가지고 이까지 이렇게 확보를 하고, 이렇게 신발장을요 이렇게 확보를 하고, 그리고 중문을 여기다가 달아 가지고 삼연동으로 달면 이게 한 거의 매달 한 30 정도 됐었거든요. 삼연동으로 달면 이만큼이 확보되는 거죠. 기존의 중문보다는 좀 더 넓게 이만큼이.
그래서 좀 더 넓어지죠. 한 90cm쯤 되겠죠. 확보되는 게. 그래서 요만큼 확보를 하고, 요 조건이 뭐냐 하면 이렇게 하려 그러면 여기 문을 막아버리고 신발장을 놓고 여기다가 이제 문을 요렇게 달라 그랬어요. 근데 그거는 철거를 해봐야 되는데, 요 벽이 가벽이면 철거를 하고 이렇게 커팅을 하고, 근데 이게 내력벽이면 철거를 못 하거든요. 근데 이걸 알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 철거팀이 들어가지고 철거를 해보고 나서 고민하기로 했어요. 근데 철거해서 해보니까 이게 내력벽이에요. 그래서 얘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문을. 그래서 나온 해결 방안이, 그러면 어차피 답답했던 거 여기를 다 튀어버리고 그냥 넓게 다 튀어버리고, 이 신발장도 낮은 장으로 요만큼만 놓고 쩌면하게 여기에 가벽을 하나 넣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신발장을 팬트리 공간에 하나 만들자는 거였어요. 이렇게 철거하고 나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요거를 확장해가지고 문을 여기다 다는 거죠. 여기다가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돌아서 요렇게 입장한 거죠, 이 방을. 그러면 요 중문도 기존에 있는 문이 아니고 어떤 거로 바뀌느냐 하면 이만한 단창으로 그냥 해가지고 이걸 여기까지 밀어버릴 수 있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단창 크다란 하나로 그냥 뭐 3인동 2인동 이런 게 아니고 아예 넓은 단창으로 하면 되게 멋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여기를 확장해야 안 되고, 여기를 확장하려다 보니까 이거의 베란다를 이렇게 나가서 들어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확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확장, 여기도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래서 근데 처음에 견적은 확장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철거해보고 그만하자 그래가지고 철거해보니까 답이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파티션, 그러니까 가벽을 만들고 여기를 팬트리룸을 만들고 이 방을 확장해가지고 이렇게 방을 만들기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확장하다 보니까 이 확장에 따른 추가 금액이 나온 거죠. 이렇게 거실 및 방 확장, 천정 공사 보조 추가 금액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천정 보조 공사에 대한 추가 공사 내역은 여기가 38년제였었는데 저는 이게 그래도 비용을 최소한 세이브하려다 보니까 이게 천정을 부셔버리면 되게 일이 많거든요. 인테리어가. 그래서 천정 빼고 철거를 다 했어요. 뭐 전기 배선이고 뭐가 싹 다 밑에 보일러 배관이랑 천정 빼고 철거를 다 했는데 이 천정 석고가 너무 오래돼서 그 기름기가 빠져서 가는 건지 원래 옛날 석고는 얇아했는지 6mm인 거예요. 6mm. 그래서 근데 우리가 등을 달라고 이렇게 등을 이렇게 막 이렇게 달잖아요. 등을 이렇게 타공하면 다 부셔져 버려요.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단다고 이렇게 공간을 확보하면 그 옆에 벽도 석고도 다 부서져 버려요. 막 흘러내려요, 석고가. 그리고 위에 나무 상도 너무 오래돼서 그런지 되게 약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천정을 공사하면서 보강을 했어요. 보강을 하다 보니 어떻게 보강했냐면 6mm 단차가 맞으니까 일단 6mm에 맞는 합판으로 이렇게 우리 커팅하고 부서진 부분들을 보강을 하고, 그리고 9mm 합판 석고로 전체 천정을 다 새로 때려줬어요. 이렇게 시공을 한 거죠. 전체 9mm로 그냥 천정을 새로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위에 보강하면서 상을 다 보강하면서, 왜냐면 여기 실링팬 보강한다고 해야 되죠. 여기 에어컨, 여기 에어컨, 여기 에어컨, 여기 에어컨 이렇게 뚫었죠. 그리고 우리가 다 여기도 실링팬 한다고 또 보강해야 한다고 이렇게. 그리고 다 이렇게 매입동으로 마감하다 보니까 다 타공이에요. 타공. 그래서 타공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천정을 새로 다 했어요. 그래서 추가 들어간 내역이 뭐냐면 거실 및 방 확장 및 천정 공사에 따른 추가 공사 내역 이렇게 추가가 된 거예요. 이게 단순히 보시면 베란다를 확장한다는 게 단순하게 이렇게 요것만 확장하는 게 아니고, 이 베란다를 확장하게 되면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일단 목작업으로 일단 설비가 와가지고 바닥을 해주겠죠. 이렇게 보시면 설비가 와서
이렇게 확장을 합니다. 확장을 하는데 기존에 그 좀 이렇게 단참한 거 좀 깨내고 좀 이렇게 더 파내야 되거든요. 당연히 타일도 다 깨내고 뭐 이렇게 다 깨내가지고 보면 이렇게 배관을 밑에 지금 요 다 깨내고 나서 밑에 부직 그 뭐야 단열재를 깝니다. 응포에서 그냥 단열재 깐 상태네요. 갖고 시다지 넣어가지고는 이렇게 요 지금 배관에 그 배관 장까지 다 했네요. 요거는 밑에 배관이 다 묻혀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미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위에다가 미장으로 덧방 치는 거죠. 이제 거실하고 단참하게끔. 엑셀 배관은 보자. 여기 보시면 기존의 배관을 뜯어내 가지고 이렇게 자릅니다. 잘라갖고 이렇게 엑셀 배관을 연결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나면 바닥은 그런데 위에 여기 단열 때문에 기존에는 창이 여기 있고 여기 창이 있어도 괜찮은데 이게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바로 외부예요. 외부가 되면 되게 우풍이 세거든요. 그래서 창을 발코니 창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발코니 이중 창으로. 기존에는 단창이었는데 발코니 단창으로는 답이 없고 발코니 이중 창으로 그래 창을 하나씩 더 대줘야 됩니다. 이중 창으로.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창이 늘어나죠. 창이 늘어나면 또 뭐가 늘어나냐 하면 목 작업에서 밑에 저걸 바닥을 보강해 줘야 되는데 여기 창 밑에 어디쯤 가면 있을라나 목 작업 이 부분 보시면 지금 미장을 해놨었잖아요. 그럼 여기를 기존에 창호가 150바인데 그 이중창 하면 250바가 필요해요. 그럼 이게 이만큼 티 나와 있는데 이만큼. 그래서 여기를 그 물론 단열도 해야 되지만 일반사로 밑에 틀을 잡아줘야 됩니다. 처지지 말라고. 그래서 이만큼 또 당겨내야 됩니다. 단열하면서. 그래서 여기도 해야 되고 천정도 지금 보시면 그냥 세면에 칠마감이잖아요. 이것도 된조를 작업해야 되고 이 벽도 쳐줘야 되고 이게 다 그냥 목 작업이 다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이게 보일러 배관 확장 넣어도 되는 게 아니고 창호도 바꿔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목수가. 그래서 목 작업이 기존에 730만 원이었는데 추가된 게 인건비가 380만 원 추가되고 자재비가 100만 원 추가돼 가지고 토탈 얼마입니까? 730에 380 하면 거의 1100 얼마가 됐네요. 원래 730이었는데 한 1100, 한 400만 원 추가돼가 380만 원 추가되고 1100이 한 1120만 원쯤 되겠네요. 이렇게 추가가 됐죠. 이렇게 추가가 됐었고 타일 시공은 그 거의 여기에 맞춰 떨어졌습니다. 원래 이게 공사를 해보면 공사 팀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일당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목수는 일당이에요. 제가 재료를 다 사주고 밥도 사주고 뭐 임금비를 계산하면 되는데 타일 같은 경우는 절대 일당으로 안 들어오거든요. 그냥 총 틀어서 얼마 이렇게 들어와요. 근데 저하고 거래하시는 그 타일 팀들이 여러 팀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잘하는 팀은 아무래도 규모가 큰 업체에서 일을 좀 크게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좀 일이 없어가지고 원래 이게 아파트 현장을 안 해주는데 제가 한 번씩 부탁하면 해줍니다. 하면 그분들은 이게 아파트 현장이 공사가 제가 안 해가지고 그 뭐 턴키 얼마 이렇게 안 와요. 그냥 일당 30만 원. 그러니까 세 분이 오면 3일 하면 39, 27, 270만 원이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잡아놨는데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니까 원래 여기 베란다기 또 타일을 작업해야 되는데 확장하면서 타일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보통 일반적인 타일 시공하시는 분들 같으면 세 분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만약 1당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좀 세 분이서 끝까지 갈 건데 이분들은 좀 프로포션을 해가지고 자기들 이틀 작업하고 나니까 그 다음날 굳이 세 명이 들어올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한 분이 빠집니다. 스스로 자기가 그냥 굳이 내가 들어와서 뻗땡겨봐야 임금비만 이렇게 제가 나가니까 그냥 스스로 빠져줍니다. 그냥. 그래서 마지막 날은 두 분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9머리가 아니고
8머리가 된 거죠. 그래서 240만 원. 240만 원에 그분도 뭐 식대하고 하면 제가 사줘야 되니까, 그래서 식대하고 하면 뭐 한 280 얼마 됐, 아니 250 얼마 됐어요. 근데 우리 도기하고 조전하면서 여기 200에 어디 갔노?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타일 작업 보시면 요 벽, 예, 요 벽이 타일이 바뀌면서 이게 타일에서 뭐로 바뀌었냐 하면 포셔린으로 바뀌었어요. 그것도 600이 600가. 물론 기존에 베란다 타일을 반납했는데 그 반납하고도 이게 비용이 좀 나와가지고 좀 오버됐어요. 그 오버된 부분이 그 인건비 한 20만 원 세이브 된 거에서 쌤쌤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타일 시공과 도기 및 수전은 이렇게 요 금액 예상대로 거의 쌤쌤이 돼가지고 끝나버렸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됐고, 요 화장실 돔 실리콘이라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이게 며칠째 작업했더라. 화장실 돔을 C구자 작업에 요거 잡고 요게 화장실 돔입니다. 화장실 위에 아크릴 천정을 다는 거죠. 요게 보통 한 개만 부르면 뭐 18만 원 달러까지도 있고 20만 원 달러까지도 있는데 어차피 출장 와야 되니까. 근데 두 개를 부르면 한 16만 원이나 17만 원 해줍니다. 그래서 늘 우리 거래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화장실 두 칸을 하면 16만 원에 청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32만 원. 여기 화장실 돔입니다. 마감된 게 없나? 여기 다는 거죠. 여기 요 위에 화장실 돔을 요 위에 설치하는 거라서. 그리고 여기 뭐 60만 되겠잖아요. 그러면 32만 원 썼으니까 28만 원 남잖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 틈틈이 실리콘 쏠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마감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제 비용을 이거 실리콘을 써줘. 거의 공사 끝날 때. 그래서 그 비용 한 머리 빼놓은 겁니다. 이렇게 했고, 여기서 조금 빵꾸가 났는데, 젠다임이 설비 작업이라는 게 원래 거실 확장하고 작업 확장을 이렇게 초과를 했어요. 근데 이게 철거하다 보니까 이 부분, 이 부분이 예전에 이 부분이 타일로 시공, 타일로 이 부분이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철거할 때는 그 벽체하고 뭐 가벽하고 다 철거 나서 그 다음날 마루가 와서 철거하는데, 마루를 다 철거하고 나니까 타일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세면벽 그냥 미장 그 바닥인데 방통 쳐놓은, 여기는 타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차가 1cm가 나요. 10mm가. 그래서 이거 단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깨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깨 보시려고 한번 딱 뜯어 보니까 이게 그 방통 위에 실리콘으로 그냥 타일만 얹혀져 있으면 싹 깨내고 그라인딩을 가면 되는데, 시다지 위에 타일이 있는 거예요. 시다지 위에. 시다지가 뭐냐면 그냥 그 흙하고 이런 거 모래하고 이렇게 세면하고 섞어서 놓고 그 위에 미장을 싹 당겨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딱 깨면 밑에까지 다 드러내는데요. 그래서 이게 생각지도 못한 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철거 다 하고 났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을 설비팀한테 부탁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이게 13일차 작업인데
설비가 이날 들어올 필요가 없는데 이것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이 여기 깨부신다고 이거 다 깨부시고 새로 이렇게 배관 보이시죠? 이게 옛날 동배관입니다. 깨부시고 위장으로 다시 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비용이 80 얼마가 나왔어요. 근데 이 비용을 청구하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후배한테. 왜냐하면 벌써 제가 추가 견적서에 이렇게 작업해 놨는데 이 비용을 이거까지 청구하려니까 좀 애매해가지고 내가 묻어 가야겠다 하고 묻어 갔는데 나중에 이렇게 계산하고 나니까 이것만 빠뜨린 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제가 묻어 가기로 했었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여간 하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여기에 우리 그 여기 창호가 이게 너무 큰 게 안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한 방에 다 못 가니까 가면 중간에 창호 붙여놓으면 팅팅 튕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철발을 하나 보냈어요. 각 파이프 다 하는 거를 보통 뭐 공발라 그래가지고 창호 하시는 분들은 플라스틱 발을 넣는데 그러면 팅팅 튕겨요 창이. 그래서 잡초를 불러가지고 이게 각 파이프를 다는 거 박아 넣거든요. 이거 박아 넣을 때 비용을 제가 또 깜빡하고 청구를 안 했어. 이게 40만 원 나왔는데 그래서 벌써 한 125만 원인가 6만 원인가 묻혀버렸어요. 그래서 뭐 그 정도야 뭐 공사하다가 굳이 또 이렇게 추가 금액 청구했었는데 안 넣은 거를 처음부터 이 부분은 제가 애매해가지고 딴 거 가려고 그랬었고 이거는 제가 누락해버렸고 깜빡하고 너무 초창기에 공사한 거라서 이걸 목작업 1일차인가 2일차 시작한 거라서 깜빡해버렸고 그리고는 이렇게 그대로 이제 실질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도배하고 마루 시공 뭐 시트 이래갖고 이렇게 거의 맞게 들어갔고요. 그리고 체일도 그대로 맞게 들어갔고 비용이 그리고 문이 약간 오버됐습니다. 문이 이 기존에 삼연동에서 나중에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창으로 다낭 먹진 거 하다 보니까 이 중문이 원래 우리 중문 견적이 140인데 190이 됐어요. 또 50만 원 추가됐어요. 오버가 된 거죠. 50만 원이.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묻어 가자. 뭐 그래서 묻어 갔는데 공사가 끝나고 전기 공사가 우리 전기를 보면 390 잡아놨잖아요. 여기 390 잡았는데 등값이 한 150만 나와서 실링팬 2개랑 삼성 엣지 등 3개랑 뭐 나머지 매입등 뭐 그리고 간접 T5하고 스위치 콘센트 뭐 다 바꿨기 때문에 그게 한 150만 원 나왔고 저는 그래서 이건 약간 오버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전선을 다 바꿨기 때문에 그리고 전기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무려 6일에 들어왔어 버렸어요. 전기도 이틀만 들어와야 되는데 많이 들어오면 3일. 근데 6일에 들어왔다는 거는 인건비가 엄청나게 늘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전기공사 보통 저는 그 험하다고 생각해가지고 390 잡아놓은 건데 물론 배전은 뭐 초과를 해놨지만 그래도 그래서 좀 보통 한 200 이하에서 끝나거든 전기공사가. 그래서 미리 250 정도를 확보해 놓은 거예요. 240이나 250 전선 그 교체 때문에. 근데 청구 금액이 360만 원이 나왔어요. 공사가 끝나고. 이건 너무 이제 개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후배한테 얘기해가지고 여기는 포함 안 됐는데 플러스로 제가 좀 부탁했어요. 야, 이거는 네가 좀 결제해달라. 이건 내가 떠안아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요 120만 원 추가된 거는 후배가 떠안아 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토탈 비용이 여기 보시면 뭐 나머지는 다 여기 요 금액대로 그냥 갔어요. 이렇게 쭉 가서 갔고 뭐 그래서 토탈 비용이 여기에 막 마루가 보면 여기 시공모 있잖아요. 마루 재료가 없습니다. 시공모 있고 왜 시공모 있냐면 마루 재료가 후배의 그 지인이 마루 공장을 해가지고 마루를 바로 다이렉트로 넘겨줬어요. 저한테. 그 결제는 자기가 본인 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재료만 받고 시공만 해준 거죠. 그래서 실제 금액을 따진다고 그러면 자 6,500이잖아요. 그럼 120만 해갖고 120 하면 6,700이 됩니다. 6,700. 제가 결제받은 게 6,700이고 토탈
6,700이고 여기에 추가되는 게 이제 싱크대랑 그 뭐 여기 장이랑 여기 우리가 가백을 사가지고 드레스룸을 이렇게 이만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드레스룸을 그래서 그 요 드레스룸 싱크대 여기 싱크대 그리고 여기 신발장 이래가지고 한 뭐 제가 봤을 땐 700에서 한 900 사이 싶어요. 그 금액이 있고 그리고 요 마루 이 마루가 좀 비싼 마루였거든요. 그 넓은 강마루 그게 그 36평 들어갔는데 아무리 못 잡아도 한 400은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공장에서 도가로 받으니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살라 그러면 400이에요. 그 재료상에서 사면 그래서 그 400에 한 800 정도 신고하면 한 1200 정도 들어가겠죠. 1200 이렇게 1200 하면 거의 한 7,900쯤 되잖아요. 근데 제가 따는 게 한 120만 원인가 130만 원 돼요. 청구 안 한 게. 그래서 이 여기 현장은 토탈 한 8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8천만 원. 에어컨 빼고입니다. 에어컨 빼고. 에어컨은 별도기 때문에 에어컨은 빼고 토탈 한 8천만 원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들어간 금액이. 그래서 제 마진은 584만 7천 원. 근데 뭐 제가 한 120만 원 따놨기 때문에 한 400, 한 60만 원 좀 됩니다. 뭐 공사로 따지면 두 달 했는데 460만 원 어떻게 되냐겠지만 이게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저도 이게 한 십몇 년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일을 하게 되면 저하고 같이 친한 뭐 목수 형이나 아니면 타일 하시는 분, 뭐 아니면 재료상 하시는 분, 뭐 전기 하시는 후배, 뭐 도배팀 있는 분들이 다 같이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을 하는 게 중요하지 마진을 얼마나 많이 남기느냐 마진 생각하면 이거 일이 안 됩니다, 솔직히.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후배 인테리어다 보니까 이게 친구나 아니면 선배나 아니면 뭐 지인의 지인 정도 되면 제가 추가된 금액을 다 일일이 청구하면 되는데 이게 후배 현장이라서 두말 하기가 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는 게 한 130에서 120 정도 됩니다, 그냥. 그래서 뭐 어차피 손해 본 건 아니니까 뭐 제 마진에서 좀 빠지는 거라서 뭐 그건 묻어가면 되니까 뭐. 그래서 이렇게 토탈 한 8천만 원 정도 된다는 거. 에어컨 빼고 이 현장이 여기에 45평 38년 된 아파트였습니다. 45평인데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보입니다. 보 기둥 이거 당연히 내력백이고 이런 건 다. 그리고 기둥도 있습니다. 보를 잡아주는 이것도 기둥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이 이건 비트고 그리고 여기 또 비트고 뭐 이거 그 기둥이죠. 기둥 그리고 여기는 비트. 요 화장실 뒤에도 기둥이 있고 비트가 있고 뭐 하여간에 이런 공간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런 공간들이. 그래서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45평 집인데 처음에 저는 이게 한 38평이나 한 34평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근데 뭐 그래도 공사해 보니까 평수를 다 먹더라고요. 보기에 답답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공사를 끝냈는데 토탈 비용은 한 8천만 원 정도. 실제로 받은 거는 제가 뭐 6,700이고 그 나머지 추가 금액은 그 후배가 다이렉트로 한 1,200을 싸줬을 겁니다. 뭐 그래서 6,900인 또 제가 떠는 게 한 100 얼마라서 토탈 8,000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현장. 그래서 원래는 이 견적대로 끝나야 되는데 이 추가 공사 때문에 항상 이게 중간쯤에 제가 실제 공사할 범위로 벗어난 거는 추가로 미리 얘기를 해주거든요. 얼마큼 뭐 늘어날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추가를 한번 넣어줍니다. 처음에는 요것만 넣어줬다가 나중에 요걸 넣어준 거죠. 요 두 번째 견적서를. 이게 두 번째 견적서입니다. 처음에는 요 부분만 있었는 거고. 그래서 비용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